제 초대 작가 이복규 시인 초청 강의 시와 삶의 행복 창작법 제9강 인제라투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잘 지내셨죠? 네. 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어서 이 눈빛만으로도 이제 좀 마음이 읽히는 것 같아서 사람이 시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얼만큼 봤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좋은 인연을 또 이 땅에서 함께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9강은 제목이 인제라투스입니다. 제목이 궁금하시죠? 네. 인제라투스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거의 잘 뜨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8강을 먼저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8강은 핵심은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의미나 또 존재의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는 재밌고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축제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웃음은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저절로 복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습관을 좋아한다고 했죠. 습관을 좋아해서 웃다가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뇌가 착각을 하고 몸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뇌를 속여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애써 웃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없어도 크게 한번 웃고 나면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밝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우울한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기보다는 밝은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에 좋죠. 저도 가끔씩 복도에서 지나고 다니면 학생들이 저한테 종종 선생님은 뭐가 그리 매일 좋은 일이 많으세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전덜 삶에 고단함이 없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 고민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얼굴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또 제가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까 또 학생들에게 좀 더 밝은 얼굴을 선물로 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있고 해서 좀 밝은 얼굴로 학생들을 대하는 편입니다. 우리의 삶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적 부분이죠. 그래서 솔직한 몸의 반응이 오히려 진실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유교 사회다 보니까 격식과 예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이렇게 가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인들은 아주 솔직한 본능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많은 시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런 삶의 어려운 문제와 갈등들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그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좀 재밌는 유머스러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어서 시로 한번 옮겨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라투스라는 단어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음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제라는 빵 위에 뚜스를 얹어서 일종의 싸먹는 그런 형태의 음식인데, 뚜스는 소고기로 만든 일종의 소고기 양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제라의 곡을 뚜스를 싸먹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한 달 머물면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왜 인제라 뚝스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바로 낯설게 하는 것입니다.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자,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시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물들의 또 다른 면을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숟가락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그 숟가락을 감자를 깎는 숟가락이 있어요. 이 감자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고구마를 깎아서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원이 들어가 있는 그 숟가락을 보면서 어떤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에 우리가 익숙한 기능은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거지만 그 숟가락을 감자를 깎는 데 사용한 숟가락 이러면 낯선 것이죠. 용도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썼던 시에도 보면 문영왕령에서 제가 숟가락을 발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덤 안에 왜 숟가락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낯선 곳에 그 숟가락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종의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감자를 깎는 숟가락으로 시인이 과연 뭘 봤을까? 문영왕릉의 숟가락은 왜 넣었을까? 이런 똑같은 익숙한 숟가락이지만은 새로운 기능, 새로운 장소에서 그 사물에 대한 본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실은 어느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의 10%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낯선 곳에 계속 두어야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를 자꾸 낯설고 객관적으로 두는 연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뇌도 그렇듯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곳에 계속 그 사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숟가락이 식탁에 계속 있으면 그냥 숟가락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시인의 기본적인 사명은 창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면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인의 운명이 아닐까. 가끔씩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본인이 모르는 학생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자극시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놀라죠. 자기 자신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국어 수업 하다가 연극 수업을 해보면 그 아이들의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끼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작업을 통해서 또는 자기는 정말 이런 역할을 안 해봤는데 이런 역할을 해봄으로 인해서 제가 그러니까 연극 배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를 객관적으로 저를 새로운 역할에 낯설게 자꾸 만들어서 저 안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동의하실 거지만 국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극 수업입니다. 연극 수업이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을 어떤 그 교육학자가 학생들을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대 위에 많이 올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줘도 아이는 바르게 성장을 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저희 아이들도 종교 때문에 무대 위에 굉장히 많이 올라섰는데요. 그러니까 뭐 연극도 많이 하고 또 노래도 많이 부르고 율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꾸 올리다 보면 본인이 몰랐던 자기 능력이 계속 개발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인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들을 낯설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듯이 여러분들도 평범한 어떤 사물들을 그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의미, 가치들을 발견해서 시도 쓰고 또 소설로도 쓰고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일단은 시인은 낯선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새롭게 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낯선 환경은 새로운 시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시들이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사물들을 낯설게 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면 자연스럽게 낯선 곳이고 낯선 사람들이고 또 자기의 일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좀 더 낯설게 볼 수 있고 또 낯선 사물들이 많기 때문에 시적 자극이 많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자기가 있는 곳을 자꾸 벗어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해요. 사실은 너무 좋은 집에 살면 집을 안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의 주거 공간을 좁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꾸 밖을 벗어나는, 밖으로 향하는 그런 연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약 한 달을 보내고요. 인도에서는 제가 서부에서 동부까지 그리고 다시 북부까지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자극을 또 받았었고, 그리고 202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한 달 제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저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의미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또 사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낯선 곳, 여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지고 온 분이 바로 체 게바라입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는 이 아르헨티나의 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아주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쿠바의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혁명가로서, 그리고 또 그 쿠바에서 장관까지 지냈는데 그 장관의 자리까지 뿌리치고 다시 라틴 아메리카의 어려운 사람, 민중들을 위한 볼리비아 혁명에 나섰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체게바라는 아시다시피 개혁, 혁명의 아이콘이죠. 아직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도전 의식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체게바라를 하나의 우상으로 또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게바라에 대한 간단한 제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게바라는 여기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어카디아에 다니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하던 중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과 고통을 체험하게 되자 이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1956년 쿠바 반정부 혁명군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부상병을 치료하는 의사였지만 곧 전투에 참가하였고 그는 이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다. 혁명이 성공하여 쿠바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체 게바라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은행 총재, 산업부 장관 등 쿠바의 핵심 지도층이 된다. 쿠바 대혁명 6년 후 그는 집권자 카스트로에 다음하는 지위를 가졌음에도 콩고, 볼리비아 등의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쿠바를 떠난다. 그리고 1967년 볼리비아에서 게릴라군을 조직하여 싸우다 정부군에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한다. 체 게바라는 쿠바에서의 인간과 사회주의, 게릴라전 같은 저서를 남겼다. 이상적인 사회를 향해 열정을 바쳤던 그의 모습은
세계의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 네, 이게 체게바라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행을 결심하고 떠나고 여행에서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영화로 만드는데 그 영화 제목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가 저도 제 20대에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이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꿈꾸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한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르네스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남미 대륙과 남미인들에 대해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뜨거운 애정만 갖고 자기 고국 땅을 넘어서서 쿠바로 볼리비아로 건너간 혁명 지도자,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혁명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를 영화이란 어떤 면에서 참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월터 살레스의 체 게바라 정기는 그를 영광스럽게 기리지 않는다. 살레스의 신작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쿠바 혁명이 성공하는 해로부터 7번 거슬러 올라가 오토바이 한 대만을 이끌고 친구와 무작정 길을 떠난 한 청년의 남미 대륙 여행기를 소박하고 깨끗하게 그리는 영화다. 그 다음 체게바라가 남긴 말을 다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중략은 빼고 계속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삶에서 9개월 여기서부터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삶에서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은 고객이 철학을 명상하는 곳에서부터 절박히 밥 한 그릇을 갈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한때 그의 발이 아르헨티나 땅을 밟고 있었던 시절을 떠나보낸다. 이 기록을 재구성하고 담아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적어도 과거에 나는 안다. 우리의 아메리카 땅을 유랑으로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다. 이제 나는 내 자신과 함께 과거의 나를 떠나보낼 것이다. 네. 이제 나는 내 자신과 함께 과거의 나를 보낼 것이다. 해서 이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체게바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그 수필 중에는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기라는 그런 의미로 쓴 수필이 있는데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서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리를 벌려서 거꾸로 머리를 다리 사이로 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그대로 보는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생들을 대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낙인이라고 하죠. 좋은 글씨처럼. 근데 특히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이 낙인은 매우 무서운 겁니다. 범죄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매일매일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 아이를 새롭게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지식적인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과거의 누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난 누구라고 보는 것, 이런 시각을 갖는 것, 그 친구를 새롭게 바라보기, 낯설게 바라보기, 이러한 좀 시각이
사람에게서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쪼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쪼갰을 때 단면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과를 쪼갤 때 단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트 모양이 되나요? 사과 모양?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세로 가로 다 이렇게 그렇죠. 어느 예. 모양도 있죠. 단면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를 안 자르면 돼요. 네네. 맞죠? 네.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가운데를 잘랐을 때 이렇게 시방이 안에 시가 이렇게 보이고,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가로로 자르면 또 원이 만들어집니다. 안쪽에. 대각선으로 자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잘라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사과를 쪼갰을 때 어떤 단면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그 익숙한 가운데 이 부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단면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를 안 자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사과의 단면의 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사물의 새로운 면, 또 다른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전부를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내 자신도 전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끝없이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다.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낯설게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익숙한 집과 그 동네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자꾸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옥명수 회장님이 굉장히 낯선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떠나는 여정을 보면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도전이 멈추지 않는다면 정말 이 자기 안에 있는 또는 이 세계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해내고 나중에 엄청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떠날게요. 뭐 떠나는 분들 대신해서 보고 배워서 익숙함을 떠나서 늘 어떤 새로운 움직이는 여정에 저를 두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여행에 관련된 낯선 것에 대한 시를 쭉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병률 시인의 여행이라는 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 이병률. 나에게 찌르르 정기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 아침 수건 위에 내려앉은 빛이 우리를 억각으로 통과하면서 낸 저런 오색의 빛 같은 것, 불에 배거나 탄 자국 같은 것, 그것을 보고 무지개라 하지 않고 누가 다녀갔나 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어찌어찌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자리를 골라 그 자리에 잠시 다녀가는 것. 그러니 그 자리에 좋은 사람 데려가기를 이번 생에서는 그리 애쓰지 말기를. 다만 다음 생에 다시 찾아오고 싶을 때를 대비해 꼭꼭 눌러 그 자리를 새기고 돌아가기를. 정말 시가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여행을 이병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기를 주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오색빛 같은 것.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불에 대거나 탄 자국. 그게 여행이라는, 불에 대거나 탄 자국이라고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번 생에 그리 애쓰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 연에서는 다시 찾아오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꼭꼭 눌러 그 자리를 새기고 돌아가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꼭꼭 새기지만 새기지 않는 것처럼. 이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떠나는 것이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것인데, 그러나 꼭꼭 새기고 돌아와 달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떠나지만
또 가볍게 들어오지만 거기서 본 것은 꼭꼭 새기고 돌아와 달라. 정말 심오한. 그 다음 김성희 시인의 여행으로서의 초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으로의 초대 김성희. 모르는 곳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모르는 도시에 가서 모르는 강 앞에서 모르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모르는 오리와 더불어 일광욕을 하는 것이 좋다. 모르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여기가 허드슨 강이지요. 아는 언어를 잊어버리고 언어도 생각도 단순해지는 것이 좋다. 모르는 광장 옆에 모르는 작은 가게들이 좋고 모르는 거리 모퉁이에서 모르는 파란 음료를 마시고 모르는 책방에 들어가 모르는 책 구경을 하고 모르는 버스 정류장에서 모르는 주소를 향하는 각기 피부색이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며 너는 그들을 모르고 그들도 너를 모르는 자유가 좋고 그 자유가 너무 좋고 좋은 것은 내가 허드슨강을 흐르는 한 폭이 모르는 구름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것이 좋고 모르는 햇볕 아래 치솟는 모르는 물소리가 좋고 모르는 아이들의 모르는 소리가 좋고 모르는 세상에 모르는 구름이 많이 들어올수록 모르는 나의 유지가 넓어지는 것도 좋아. 나는 나도 모르게 비를 맞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모르는 새야 모르는 노래를 많이 불러다오. 모르는 내일을 모르는 사랑으로 가벼이 가리려 한다. 네. 윤윤주 시인과 느낌이 좀 비슷한 네, 그런 시의 느낌이 드시죠. 모르는이라는 시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여행의 참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때부터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가지죠. 아빠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교사라는 이름,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우리는 뭔가 의무, 책임감이 따르는데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자유가 삶의 의미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정병근 시인의 인도의 안가기라는 시를 정말 이 제목은 만어적인데 인도의 안가기인데 얼마나 인도에 집착하고 있는지 시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의 안가기 정병근. 인도에 안 가는 동안 인도는 수시로 나를 다녀갔다. 인도에 안 가는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오른손으로 밥을 버무려 먹고 왼손으로 밑을 닦았다. 내 속엔 인도가 너무 많아. 인도적인 자세로 인도는 나를 인도하려 했지만 나는 걸핏하면 인도를 허탕시켰다. 그러니까 내가 인도에 안 간 것은 이마에 붉은 점을 찍은 어머니가 헐벗은 흙집에서 일방을 붓고 있거나 아버지가 철친 방석에 앉아 명상 중이라는 소문 때문만은 아니었다. 탐만 나는 인도에 안 갔고 인도에 안 가는 수많은 시간 동안 나는 한 도시의 뒷골목에서 집생하는 수레를 끌거나 하루 종일 빨래들을 후려쳤다. 무례하거나 무심하게 인도는 인도적으로 북적댔고 인도에 안 가기에 나는 수시로 큰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의 한 옥탑방에서 무더운 연기와 냄새를 고스란히 견뎠다. 하다만 죽음들이 둥둥 떠내려가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에 몸을 씻고 돌아와 인도 비디오를 보는 인도의 자세로 나는 줄기차게 인도에 안 갔다. 내가 인도에 안 가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시를 아마 인도에 갔다 오신 분이라면 이 사람 정말 인도를 자세히 보고 왔구나. 그리고 이제 인도를 너무 자세히 보고 와서 한국에 왔는데 인도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갔다고 하면서 계속 인도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행이 강렬했던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시인의 지금 시어들이 가슴에 이렇게
제가 한 달 있다 왔기 때문에 그 겐지저강의 그 냄새와 연기와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도의 안각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도에 집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풍경이 일생을 자극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류시화 시인의 여행자를 위한 서시라는 시를 좀 좋은 시 중심으로 조금 자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자를 위한 서시 유시화. 나이 밝았으니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리. 시간은 과거의 성림 속으로 사라지고 영혼의 틈새를 바라본 새처럼 그대의 길 떠나야 하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냥 저 세상 밖으로 걸어가리라. 한때는 불꽃 같은 산과 바람 같은 죽음을 보냈으니 새벽에 문 열고 여행길 나서는 자는 행복하여라. 아직 잠들지 않은 별 하나가 그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그대는 잠이 덜 깬 나무들 밑을 지나 지금 막 눈을 뜬 어린 뱀처럼 홀로 미영 속을 헤쳐가야 하리. 이제 삶의 몽사를 끝낼 시간. 순간 속에 자신을 유폐시켜 놓던 노이도의 그만 종이꽃처럼 부서지는 환영에 자신을 묶는 일도 이제는 그만. 날이 밝았으니 불면의 베개를 머리맡에서 빼내야 하리. 오 아침이여, 거짓에 잠든 세상 등 뒤로 하고 깃발 흘러있는 영혼의 땅으로 홀로 길 떠나는 아침이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 혹은 충분히 사랑하기 위해 길 떠나는 자 행복하여라. 그대의 영혼은 아직 투명하고 사랑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리. 그대가 살아온 삶은 그대가 살지 않은 삶이니 이제 자기의 문에 이르기 위해 그대는 수많은 열리지 않는 문들을 두드려야 하리. 자기 자신과 만나기 위해 모든 이정표에게 길을 물어야 하리. 길은 또 다른 길을 가리키고 세상의 나뭇잎이 그대의 여인숙이 되리라. 별들이 구멍 뚫린 담요 속으로 그대를 들여다보리라. 그대는 잠들고 낯선 나라에서 목으로 꿈을 꾸리라. 예, 별들이 구멍 뚫린 담요 속으로 그대를 들여다보리라. 정말 제가 내몽고 사막에서도 한번 이 사막에서 잔 적이 있고, 또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제가 잔 적도 있고, 또 인도 사막에서도 제가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저를 낯선 곳에서 눕혀놓고 낯선 곳에서 밤을 맞이하고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한 인간의 존재적 근원을 질문을 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제가 예전에 제가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장가를 갈 때만 하더라도 이게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 이런 이제 대가 끊어진다, 대가 끊어진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국한 부모님의 부탁에도 제가 이렇게 좀 어떨 때는 부드럽게, 어떨 때는 거칠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웃긴 건 요즘 아들 나오면 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냥 이 사회가 완전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점짜리가 예전에는 아들 낳아야 되는데 요즘은 딸 낳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결혼에 대한 또는 자녀에 대한 그런 강요는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을 낳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는 그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이제 삶을 계속 영위해 온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게 조선시대는 더 했죠. 조선시대는 아시다시피 시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엄청난 인간의 존엄을 해치면서까지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짓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삶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객관적으로 어떤 상대방을 본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꾸 벗어나서 자기를 자꾸 객관화시켜내고 타자화시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많은 시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영미 시인의 나의 여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행 최영미. 거리에서 여행하고만 하다고 떠나고 싶어. 세계 지도를 펼치면 거기쯤에 있을 것 같아. 내가 떠나온 고향이. 흥분의 지퍼를 밀고 감기고 가방 속에 아침과 저녁이 들어왔다 나갔다. 자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리다. 그날이 다가오면 이미 힘이 빠져. 터미널에 내려 무서운 자유의 강풍이 불면 전 세계를 끌고 어거적 하룻밤 잘 곳을 찾아. 다음날 아침에는 지도를 보며 새로운 도시를 정복할 구두의 끈을 단단히 조였다. 길을 잃어온 자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 구절이 길을 잃어본 자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혼자 가는 여행 김재진 시인의 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가는 여행 김재진. 가을에는 모든 것 다 용서하자. 기다리는 마음 외면한 채 가고는 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만 잊어버리자. 가을에 불붙는 몸에 이끌려 헐헐 걷고 산속으로 가는 사람을 못 본 척 그대로 떠나보내자. 가을과 겨울이 몸을 바꾸는 텅빈 벌판에 바람소리 밟으며 가을에는 빈손으로 길을 나서자. 따뜻한 사람보다 많은 인정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미운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두 잊어버리자. 하나의 포도알이 술로 익듯 살아갈수록 맛을 친구를 떠올리며 강처럼 깊어지자.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야 했던 미소와 눈물, 혼자 있던 외로움 하나하나 편안하게 숨겨놓고 가을에는 함께 가는 일이 없어도 좋은 여행을 떠나자. 예.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집에는 제가 가방이 10리터, 20리터, 30리터 종류별로 등산 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텐트 하나로 비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가방도 있고 또 1박 2일짜리 등산 가방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 되면 허락이 되는 한 이렇게 여행을 또는 산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속에서 진정한 저를 만나고 또 저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또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타자화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낯설게 하고 또 내가 어떤 사물들에 익숙한 사물들도 낯설게 보고 또 사물들의 새로운 면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낙인시키지 않고 또 더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를 새롭게 보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사람들을 제가 무조건 피하라 이게 아니라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도 익숙하게 보지 말자.
예, 그렇게 하면 사물을 보더라도 익숙하게 보지 말자. 예, 이런 자꾸 생각을 해야지만 예, 뉴턴이 사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예,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그렇죠? 목욕탕에 물에 들어가서 유레카를 외치듯이 그러니까 익숙한 상황에서 익숙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발견들이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